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연습 문제 5-8번부터 이번 시간 하겠습니다. 자, 기본표 문제지만 분명히 벡터의 내적이 어색하고 성분 연산이 어색하고 벡터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쌤 잘 알고 있습니다. 쌤 강의하는 속도 좀 빠를 수도 있지만 쌤 정도로 사고를 하고 이 정도의 생각 전환이 빠르게 빠라락 돼야지만이 내가 매끄럽게 이 단어를 이해를 하고 있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5-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5-8번. 두 단위 벡터 A,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이게 되게 어색해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면, 아니 극한인 건 좋다 이거야. 극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극한에 벡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자체는 벡터지만 벡터의 크기는요, 이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실수. 그러니까 이 안쪽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파트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분의 어떤 숫자 빼기 어떤 숫자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x가 0으로 가면 벡터 a 더하기 x 벡터 b, 그러니까 이건 벡터 b의 실수배잖아요. 여기 0이 되면은 이거는 벡터 a에 가까워지고요. 여긴 벡터 a니까 분자는 빼고 나면은 0에 가까워지므로 0분의 0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벡터의 크기 빼기 크기, 크기 빼기 크기.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지? 이 식 자체를 계산을 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식의 제곱은 구할 수가 있죠. 이 제곱 구하는 방법 뭡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식 분자분모에 벡터 a 더하기 x 벡터 b 더하기 벡터 a의 크기를, 요거를 분자분모에 곱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식을 분자분모에 곱하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쫙, 이 식은 앞에 거의 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x 제곱 벡터 b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내적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벡터 a 내적 벡터 b 빼기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분모는요, x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곱하면 되겠죠. 벡터 a 더하기 x 벡터 b 크기 더하기 벡터 a의 크기, 요렇게. 그럼 이게 사라지네. 요렇게 사라집니다. 그 다음 x도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 식은 이렇게 남는데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죠. 왜냐면 x가 0으로 가더라도 이 값은 뭘로 갑니까? 벡터 a 크기, 벡터 a 크기니까 이 값은 2벡터 a의 크기로 가는 거죠. 얘가 0이 되면 벡터 a 크기 더하기 벡터 a 크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 0으로 가면 이 값은 0으로 갈 것이고요. 이 값은 2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가 뭡니까? 크기가 1인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요, 분모가 없어지면은 얘는 1이 되고요. 어떻게 갑니까? 벡터 a 크기 곱하기 벡터 b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각이 45도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가 돼서 정답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5-8번. 자, 넘어가서 5-9번. 이번에는 벡터가 3개가 있네. 벡터 a, 벡터 b, 벡터 c. 다음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벡터 b하고 c의 내적, c하고 a 내적, a하고 b의 내적이 마이너스 1이고 3개를 싹 다 더하면 0벡터가 됩니다. 크기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최소한 식이 2개니까 2개가 아니네요. 하나, 둘, 셋, 식이 4개가 있네요. 이 식을 적당히 연립해서 좀 문자를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써볼게요. 벡터 b 내적 벡터 c가 마이너스 1이고요. 벡터 c 내적 벡터 a도 마이너스 1이고요. 벡터 a 내적 벡터 b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적당히 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위에 거 2개를요 더해보시면 벡터 c로 묶어내시면 이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자리에다가 요거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벡터 c를 집어넣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벡터 C하고 벡터 C를 내적한 것을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동일한 벡터 내적하게 되면은 벡터 C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 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벡터 C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냥 루트인가요? 루트 2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거 더해서 또 똑같이 구하고 또 첫 번째, 세 번째 걸 똑같이 구해서 구하시면은 벡터 A나 벡터 B나 벡터 C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식은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인 식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자동 결정이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대입하면 되겠네요. A하고 B. A하고 B의 각의 크기, 벡터 A 크기가 루트 2고요. 벡터 B 크기도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세타는 120도, 다시 말하면 3분의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식변형을 해봤고요.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이제 훈련하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5-10번. AB랑 DC가 서로 평행하고 이것인 60, 60도인 등변 사다리꼴이 있더라. 등변 사다리꼴이 있더라.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네, 등변 사다리꼴이 있고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A랑 B, 뭐 여기다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고 D라고 놓고 CD랑 AB가 평행하고 그렇죠? BC 길이가 여기가 2고요. CD 길이도 2고요. D의 길이도 2입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점 M에는 BC의 중점이야, BC 중점이야. 요 점이 M이고요. 이 점이 M이고. 그 다음에 CD 중점이 N이야. 이 점이 N이야. 이 점이 N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여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벡터 A, 벡터 A, 벡터 B는 각각 벡터 AB랑 벡터 AD의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단위 벡터가 뭡니까? 크기가 1인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AB 방향 단위 벡터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내리시면은 요 길이가 2잖아 문제에서 2니까 요 길이가 지금 2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2가 되는데 60도니까 길이가 또 1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역시 또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A는 AB 방향, 이쪽 방향 단위 벡터인 거야. 이 노란색 벡터가 벡터 A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 AD가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여기 중점까지 가는 벡터, 요게 이제 벡터 B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벡터 AB를 표현하는 건데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요. 내가 알고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앞에 4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두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AC 벡터, AC 벡터, A부터 C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AD를 구한 다음에 D부터 C까지 가는 벡터 더하면 되겠네요. A부터 D까지 가는 벡터는 2벡터 B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벡터는 평행하기 때문에 또 2벡터 A가 되는 거죠. 얘가 내가 보고 싶은 벡터 AC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벡터 AM은 뭡니까? A부터 M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A부터 M까지는. AC 벡터와 AB 벡터의 이 종점의 중점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요 위에서 구한 2벡터 B 더하기 2벡터 A 더하기 A부터 B까지 가는 벡터는 크기가 4기 때문에 4벡터 A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값은 6벡터 A니까 2로 나누면 3벡터 A 더하기 벡터 B. 얘가 내가 보고 싶은 벡터 A, M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N 벡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벡터입니다. 똑같아요. AD 벡터와 AC 벡터를 더해서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AD 벡터는 2벡터 B니까 됐을까요? 2벡터 B 더하기 요거는 2벡터 B 더하기 2벡터 A 나누기 2를 하시면 요 값은 얼마입니까? 벡터 A 더하기 2벡터 B가 되고요. 요게 내가 보고 싶은 벡터 AN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표현했어요. 되겠죠? 위치 벡터 사용해서. 그랬을 때 AC 벡터랑 MN 벡터를 내적하세요. 와, 여기 문제네. A부터 C까지 가는 벡터는 요 벡터고요. 그렇죠? MN 벡터, MN 벡터, 요 벡터 내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AC 벡터는 우리가 구했어요, 이미. AC 벡터. 그럼 MN 벡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가 AM 벡터 구했고 AM 벡터 구했으니까 MN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N 벡터는 벡터 AN에서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벡터 AM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AN이 요거고요. AM이 요거니까 여기서 요걸 빼고 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2벡터 A 더하기 2벡터 B. 요게 이제 벡터 A씨고요. 요거랑 내적 방구한 마이너스 2벡터 A 더하기 벡터 B. 요거를 구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크기 마이너스 4 벡터 A 크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 벡터니까 이건 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A의 크기 1, 벡터 B의 크기 1, 코사인 세타 각이 60도죠. 하니까 2분의 1 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2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뭐 시험 문제로서의 어떤 완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훈련을 하는 거야.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기준이 되는 두 벡터를 표현하고 필요하면 내적도 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벡터, 이렇게 생긴 벡터를 내적하는 건 되게 까다롭잖아요. 크기도 구하기 힘들고, 크기도 구하기 힘들고, 각도도 구하기 힘들어서 내적이 힘들지만 기준이 되는 벡터들을 이용해서 싹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벡터의 크기와 기준이 되는 벡터의 내적만 구하시면 이것들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는 문제야. 알겠습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요 다음 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2차 곡선하고 통합되어 있는 문제네. 타원의 두 초점. 이거 양 뭐로 나누면 5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 그렇죠? 이게 어떤 타원인지는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려서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5가 되고 초점은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를 뭐 F, 여기를 F 프라임 이렇게 놓을까요? 네. 자, 이런 타원인 거예요. 자, 그 타원 위에 점 P가 PF랑 PF 프라임 내적하면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P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PF 벡터와 PF 프라임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크기도 모르죠. 사실은 크기 모릅니다. 각도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점 P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 이렇게 이 점을 문제에서 Q라고 놨어요. 그때 질문이 PQ 벡터랑 FF 프라임 요 벡터 요 빨간색 두 개를 내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있는 문제랑 뭐가 유사하냐? 이 빨간색 벡터와 이 빨간색 벡터를 내적하는 문제니까 크기 구하고 코사인 세타 구하는데 각 구하기가 겁내 힘들어요. 그런데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요. 기준이 되는 두 벡터만 있으면 이 두 벡터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벡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 나와 있죠, 이미. 이 벡터의 내적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PF 벡터를 벡터 A라고 놓을 것이며 PF 프라임 벡터를 벡터 B라고 놓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말은 벡터 A 내적 벡터 B가 2분의 1이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하나 PQ 벡터하고 이 벡터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PQ 벡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인 거죠. 이 PQ 벡터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평행사변이 되면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에서 F' 가는 벡터는 요 벡터 플러스 요 벡터니까 됩니까?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B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F 벡터는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적한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앞에 거 끼리 이거 뭡니까 이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 크기의 제곱.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의 크기랑 요것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타원이기 때문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합이 항상 얼마를 일정합니까? 합이 2루트5를 일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벡터 B의 크기를 더하면 이 값이 언제나 2루트5를 일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하는 건 식 하나만 더 얻으시면 되겠네요. 뭐를 얻으면 좋을까? 뭘 얻으면 좋을까? 그렇죠. 방금 구했던 요 벡터. 그게 바로 요 벡터인데 벡터 A의 역벡터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하면 이 값이 뭐가 되니까 4가 되는 것을 또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하면은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양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벡터 A 내적 벡터 B를 하면 이 값이 16이 됩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방금? 2분의 1이었으니까 이런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넘어가면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은 17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 더한 게 17, 그 다음에 그냥 더한 게 2루트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의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가 20이고 얘가 17이니까 요 값이 3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벡터 A랑 벡터 B의 크기 곱하게 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뭘 구했습니까? 벡터 A 크기의 제곱 지금 마이너스 잠깐만요. 벡터 A의 크기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랑 잠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빼기 벡터 A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방금 요거를 구하는 값이 2루트5였어요. 그럼 이제 요것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K라고 놓으면은 이걸 뭐 M이라고 놓으면은 이 M을 구할 수는 없지만 M을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17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하니까 2 곱하기 이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가 되는 거죠. 이 벡터 A 크기 B 크기가 3이니까 따라서 M제곱이 14니까 이 M은 뿔마 루트 14가 되고요. 이게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게 된 정답은 뿔마 2루트 70이 답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도요. 이런 자잘한 연산이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뭘 보느냐. 벡터는 두 개의 기준 벡터만 있으면 평면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두 개를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내가 잡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나머지 모든 벡터를 그 두 벡터를 표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쫙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12번은 2010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였고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수능에 또 고3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하적인 내용에서 점이나 직선, 평면이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동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점은 점인데 움직이고 있어. 동점. 반대말은 고정된 점, 정점. 그래서 그 동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중심이 5원 5투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두 원이 서로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호 A to B, AO to B, 요 AO to B에 어떤 점 P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 A O1B,
여기에 어떤 점 Q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 점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O1P랑 O2Q가 있을 때 그거 두 개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유는 O12와 O2P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가 항상 똑같습니까? 벡터 문제를 풀 때는요. 크기의 관점과 방향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벡터 O1P 크기, 벡터 O2Q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O1P의 크기는 1이고요. O2Q의 크기 역시 1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그냥 코사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은요. 이 O1P랑 O2Q가 이루는 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겠니? 그리고 또 하나, 벡터는 항상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을 구하는데 지금 시점과 종점이 다 다르니 각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걸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O2의 중심을 O1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 그럼 이게 어떤 상황으로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O2Q니까 이 노란색이 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요렇게 파란색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O2Q가 있으면은 이 값이 이게 중심이 되고 뭐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야? O1P와 O2Q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데 P는 이 빨간색을 움직이고 Q는 이 파란색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적이 최소가 되려면 각이 뭐일 때? 각이 제일 클 때, 일직선일 때 쫙. 맞죠?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요? 각이 제일 작을 때. 언제 각이 제일 작지? 언제 각이 제일 작지? 그렇지. P가 여기에 있고 Q도 이렇게 될 때. 맞습니까? 이 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걸 이렇게 쭉 연장을 하시면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이고 요 길이도 1이니까 당연히 여기 60도가 되고요. 여기 역시 똑같은 이유로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능은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을 더하세요였고요. 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 크기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좋아요.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세요. 실력편 문제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크기도 바뀌어, 방향도 바뀌어, 점도 움직여. 그때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인 겁니다. 뒤에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자, 이렇게 다음 문제. 두 벡터, 벡터 A, 벡터 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십시오. 자, 이제 증명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너무 현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현학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수학적 엄밀성보다는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거는 이 절대값과 이 절대값은 의미가 다르죠. 이 절대값 의미는 뭡니까? 내적을 하면은 어차피 답이 숫자로 나오는데 거기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 벡터의 내적이야. 근데 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벡터 A 크기, 벡터 B의 크기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고 이렇게 어차피 양수고 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의 범위는 1하고 0 사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얘가 1이 되면 서로 똑같아지는 거고요. 1보다 작아지면 이 값보다 작게 되는 것을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하세요. 얘가 양수, 얘가 양수네. 둘 다 양수인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관계를 바로 구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 어떻게 하냐? 양변을 제곱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증명하나 이걸 제곱한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벡터 A 내적 벡터 B가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더하기 2 벡터 A 크기 B 크기
요거 두 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좌변의 의미는 벡터의 크기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크기 더하기 크기니까 한마디로 숫자 더하기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얘가 a제곱 b제곱 더한 것은 없애보이고 요거를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증명은 앞에서 이미 했잖아. 1번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얘가 양수인지, 얘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걸 증명했으니까 음수인 건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1번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증명 끝!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14번까지 하겠습니다. 네. AB랑 AC가 길이가 똑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3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 3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E, 3분 B의 중점을 F, 3분 BC를 7대1로 내분하는 점을 G라고 할 때 어마어마하네, 그지? 근데 이제 기하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글로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빠르고 오류 없이 옮기는 게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조차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을 보고 그림을 떠올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빠르게 옮길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각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게 B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C입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3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3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한다면 4등분해서 그때 요점 하나가 문제에서 D라고 나와 있고요. 3분 AC를 1대2로 1대2로 내분해서 그 점을 문제에서 2라고 놓는 거고요. 3분 B의 중점을 F, B부터 E까지의 중점, 요 점을 문제에서 F라고 놨고 3번 BC를 7대1로 와 어마어마하네. BC를 7대1로 왜 분하는 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네. 얘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런 점이 문제에서 준 거예요. 7대2니까 이렇게 생긴 게 7, 이렇게 생긴 게 1. 그 말은 이렇게 생긴 게 6이란 뜻인 거예요. 이렇게 B로 표현하면은. 네, 그랬을 때 각 DFG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DFG? DFG. 이 각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면 돼요. 벡터 DF를 구하시고 벡터 FG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 뭐 DF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이거 FD. 그다음에 여기 벡터 FG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내적을 구하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근데 이제 이걸 바로 구하기 힘드니까 뭘 구하시느냐? BD 벡터 구하고 BF 벡터 구하고 BG 벡터를 구해서 이 벡터들을 빼시면 FD 벡터나 FG 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리인 겁니다. 자, 또 하나 사용되는 것은 평면상의 모든 벡터는 기준이 되는 두 벡터로 전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B부터 A까지 가는 벡터를 쌤 벡터 A라고 놓을 거야. B부터 C까지 가는 벡터를 벡터 B라고 놓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벡터 BA를 벡터 A, 벡터 BC를 벡터 B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은 벡터 BD는 하나씩 쓰겠습니다. 벡터 BD는 4등분한 거니까 4분의 3 벡터 A. 알겠니? 그 다음에 벡터 B는 전부 다 시점이 B로 똑같습니다. B부터 E까지 가는 벡터는 B부터 A까지 가는 벡터와 B부터 C까지 가는 벡터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분의 2 벡터 A 더하기 3분의 1 벡터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B부터 F까지 가는 벡터는 이 벡터의 반절이죠. 반절. 따라서 벡터 BF는 요거의 반절이니까 3분의 1 벡터 A 더하기 6분의 1 벡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벡터 BG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벡터 BG. B부터 G까지 가는 벡터는 6분의 7배죠. 6분의 7 벡터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 BD도 구했고 벡터 BF도 구했고 벡터 BG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FD와 FG가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알겠습니까? 벡터 FD를 구하는데 이 FD는 벡터 BD에서 BF를 빼는 거야.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 이 값은 4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빼니까 12분의 5 벡터 A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벡터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 FG는 어떻게 구합니까? FG는 여기에서 요걸 빼는 겁니다. 6분의 7 벡터 B에서 6분의 1 빼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벡터 A 플러스 벡터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짜 이제 어디까지 구했냐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알고 있느냐? 내가 벡터 A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뭐 직각 이등상형이라고 쓰면 A라고 나올게요. 벡터 B는 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2A가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니까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값, 벡터 A 내적 벡터 B가 얼마입니까? 이것의 크기, 이것의 크기, A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이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면 구함의 값은 A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두 벡터의 크기나 각도를 전부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걸 통해서 요 벡터의 크기랑 이 벡터의 크기랑 요거 내적한 걸 통해서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다 이런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얘를 크기를 구하고 얘를 크기를 구하고 이거 내적해서 구하시면은 코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복잡하긴 하죠. 일단은 내적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벡터 FD 내적 벡터 FG를 하시면 이거 내적하는 거예요. 쓸게요 그냥. 12분의 5 벡터 A 마이너스 6분의 1 벡터 B 내적 마이너스 3분의 1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이렇게 그래서 구하시면은 이렇게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6분의 5 벡터 A 크기의 제곱 A 제곱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12분의 5 벡터 A는 벡터 B가 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18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1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18분의 1 함의 값은 36분의 1로 통분하시면은 15에다가 2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기 36분의 17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걸 구하면 마지막은 마이너스 6분의 1 벡터 B 크기 제곱인데 벡터 B 크기 이 값은 곱하기 2A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적이에요. 근데 벡터 A는 벡터 B 제곱은 뭡니까? A 제곱, A 제곱. 이 식은 전부 다 A 제곱으로 묶어내시는데 이거 A 제곱 묶어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6분의 5고요. 여기는 36분의 17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6분의 12가 되어서 얘가 사라져버립니다. 얼마가 됩니까?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90도가 되는 거죠. 선생님 90도가 아닌 경우는 못 풉니까? 풀 수 있다니까요. 90도가 아니어도 내적을 구하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고 크기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시면 복잡해요. 얘를 K라고 놓고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요거 하는데 전부 다 구해놨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문제가 사악하게 나오진 않지. 이것의 크기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내적을 이용한 식을 통해서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14번까지 풀어봤고요. 15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푸는 기본편 나머지 문제 그리고 실력 문제 이런 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 수학. 진짜 여러분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정말 이과에서 상위 문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미랑 잘 따라오시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